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자,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려왔던 정말 많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의 보고서로 60페이지짜리 보고서로 제가 요약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그 보고서의 내용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내일 아침이면은 여러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뉴스를 듣게 되실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 사업자 중에 하나인 서클이라는 회사가 상장한다 라는 소식인 거예요. 이 상장을 한다라는 것, 그것도 스테이블 코인? 코인? 이런 거 하는 애들이 무슨 하던 그 장난 아닌가? 이런 것들이 전통 금융시장에 들어온다라는 거는 정말 매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계신 많은 분들도 최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을 자세하게 정리했으니까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넥스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내용을 정리했는데요. 이 보고서는 어떻게 포함되어 있냐면요. 스테이블 코인의 역사를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루나 사태 기억하시죠? 여기서부터 서클의 상장까지요. 그리고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품은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근데 오늘 영상에서는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지난 과거에 계속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제가 초점을 맞출 부분은 여기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인 거죠. 첫 번째는 크립토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결제 시스템으로 성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부분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통화 주권을 위협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먼 미래에 달러가 다 지배할 거야 이런 생각도 좋지만 도대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왜 통화 주권이 위협되는지 이 내용들까지 이해하셔야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정의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만 정의해 보면 법정 화폐하고 1대1로 고정된 가치를 가지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제가 이제 표현을 할 때는 크립토 월드로 들어가기 위한 입장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주는 회사 입장에서는 달러를 그냥 조달 비용 없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성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물장사에 비유합니다. 이거 그냥 물장사 아닌가? 이게 너무 쉬운데? 조달 비용도 없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물론 사업이 잘 됐다는 얘기죠. 잘 되면 이건 괜찮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잘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스테이블 코인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역사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가장 큰 1위 사업자인 테더라는 것은요, 초기에 2014년에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는 중국계 자본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물론 미국의 상무장관인 러트닉 장관이 이 테더라는 회사의 지분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쟤네들이 하고 있는 걸 우리가 한다고 이게 좀 껄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테더가 상당한 위기를 겪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이때는 2021년, 2022년을 넘어가는 구간에서 테더라는 회사에게 달러를 맡기고 나중에 달러를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내가 준 달러를 잘 보관해 놔서 내가 달러로 달라고 할 때 언제든지 군말 없이 바로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가 이 달러를 받아놓고 뭐야 이거 나 뭐가지? 이거 나 주식 한번 해볼까? 한번 뻥튀기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중국계 부동산 회사의 발행어음 CP에 투자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던 거죠. 그런데 2021년에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터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잠깐만 이거 홍다라는 회사 있는데 그거 디폴트 날 것 같은데? 그럼 이게 디폴트 나면 테더가 투자한 거 그거 다 없어지고 야 그러면 내가 맡긴 달러 못 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뱅크런이 일어나게 되고 나 바꿔줘 하다 보니까 실제로 무슨 일이 터지냐면요. 1달러로 바꿔줘야 되는데 테더 회사가 못 바꿔주는 겁니다. 못 바꿔주고 가격이 0.9달러밖에 못 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테더의 존폐를 위협시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이게 잘 무마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테더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있었죠. 여러분들 아시는 권도영 씨가 만든 테라폼스에서
루나 사태에 있었잖아요. 이 루나 사태는 알고리즘으로 해가지고 루나라는 거하고 USD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하면은 알고리즘이 지들 알아서 해가지고 잘 클 거야 라는 참신한 생각으로 만들어진 스테이블 코인이었으나 문제는 이게 하락하기 시작할 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고 한순간에 붕괴됐다는 거죠. 정말 딱 눈 깜짝할 사이에 2022년 5월에 한순간에 붕괴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해서 400억 불이 진짜 딱 단 한순간에 붕괴돼 버렸어요. 그런데 이 루나 사태가 남긴 씨앗이 있습니다. 제가 당시에도 루나 사태는 미국이 뭐야 태도 쟤네들이 다 하고 있고 나 짜증나는데 지금 나는 언제 들어가지 막 이러고 하고 있다가 루나 사태가 터지자마자 옐런 장관이 다음날 나가가지고 야 우리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볼까 이런 이제 분위기가 연출됐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루나 사건은 달러 패권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방송에서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미국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서 굉장히 강한 규제가 들어오고 이 큰 싸움이 시작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대로 이제 전면적으로 등장한 회사가 내일 상장할 서클이라는 회사예요. 이 서클이라는 회사는 2018년에 출시가 되었고요. 상당히 많은 글로벌 IB들의 후원을 받고 도움을 받고 돈도 받고 해가지고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회사라는 거죠. 미국계 스테이블 코인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제 무럭무럭 이제 잘 크고 있었는데 얘도 한번 큰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언제냐면은 2023년 3월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SVB라고 해가지고 은행이 망했죠. 근데 이 은행이 망했던 원인이 중요한데 그 은행이 망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지금 미국 채권만 들고 있었는데 이거 망했어요. 이런 얘기였던 거죠. 미국 채권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미국의 은행이 흔들릴 정도였다. 잠깐만. 근데 야 서클이라고 해서 쟤네 지금 미국 채권 들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쟤도 돈 없겠네. 야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서클이라는 회사도 상당히 큰 위기를 맞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스테이블 코인 물장사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스케일을 키우면서 하는 거 이건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더라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커지는 그러니까 돈 맡기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구간에는 시가총액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커졌을 때 이렇게 한번 푹 꺼진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루나 같은 경우에는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다가 하루아침에 이제 폭락하는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경험을 했었고요. 그리고 서클이라는 회사도 2023년에 상당히 오랫동안 굉장히 큰 위기를 겪고 다시 지금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서클이 이제 드디어 상장을 한다. 이거는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크립토에서 이게 소꿉장난처럼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커 뭐 이렇게 하다가 이 회사가 드디어 IPO를 한다라는 거죠. 2025년 6월 5일은 그래서 역사적인 날로 기억될 것 같고요. 공모 규모는 기업 가치가 9조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크진 않지만 이 회사가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품은 이유는 크게 보면 달러 패권을 연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 국채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뭐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세미나를 해드리든 하겠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제가 상상했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포맥스에 가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는 미국 국채 수요의 증가라고 제가 2022년 3월 17일 날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3년 전에 제가 말했는데 저도 그때 말할 때 설마 이럴까? 그랬는데 진짜 와 대박이죠. 이런 일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미국이 잃을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무엇을 얻기 때문에 저걸 선택하는 거지? 라는 생각인 거고요. 그리고 달러 패권의 연장보다 더한 것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통화 주권에 대한 이야기다. 라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토퍼 월러 의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차기 연준 의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분인데 이분이 진짜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올해 2월 달에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게 달러의 패권을 연장시킬 수 있을 것 같아. 달러 패권을 지지해 줄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그 근거가 되는 게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첫 번째로는 스테이블 코인이 순 기능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미국은 결제와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스위프트, BIS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기관을 통해서 많은 제도를 통해서 이 수혜를 진짜 많이 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이 커지면 이거 없어질 텐데 괜찮아?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커지는 데 따르는 순기능과 이것이 망가지는 것에서 따르는 피해가 미국에 동시에 있을 텐데 이것보다 이게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게 많이 커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규제와 관련된 프레임워크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신뢰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걸 극복해야 된다. 이것을 하게 되면 이게 많이 커질 테니까 여기서 따르는 순기능이 달러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 누렸던 이것이 조금 훼손, 당장 훼손되는 건 아니니까요. 천천히 희석되는 과정에서 이게 쭉 커지면 나중에 20년, 30년 후에 훨씬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스위프트망과 스테이블 코인을 비교해 보면 속도가 느려요, 기존에는. 근데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할 수 있고요.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기존에는 은행 계좌가 필요한데 지금은 지갑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국경을 넘나드는 거 매우 제한적이지만 글로벌리 봐도 즉시 사용 가능하다. 그래서 규제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훨씬 더 우월한 그런 시스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의 주장은 뭐냐면은 스테이블 코인은 확장성과 자생력을 갖춘 구조로 달러를 계속 쓰게 하면서 추가적인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줄어들긴 하겠지만 달러를 계속 쓰긴 쓰는 거고 이것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서 훨씬 더 큰 걸 얻겠다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시는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미국은 CBDC는 안 하나요? 이런 질문인 거죠. 과거에도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을 동시에 추진했었고 파월 의장이 CBDC만 하는 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도 뭐 같이 공존할 수는 있을 것 같아 라는 정도로 얘기했던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22년이었다면 지금은 CBDC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는 많이 줄었고요.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목소리가 커졌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 리얼 월드에서의 달러의 패권의 지위가 약해지고 있기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만든 CBDC라는 코인을 다른 나라가 사용 안 할 것 같다라는 것이 문제인 거죠.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 너무 제한적이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CBDC보다 스테이블 코인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정리한 내용이 있으니까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크립토 시장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봤던 보고서 중에 진짜 인상적이었던 게 미국 재무부에 자문을 해주는 그런 위원회가 있거든요. 이 자문위원회에 베센트 장관이 있는 곳이죠. 근데 여기서 디지털 머니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도 정말 좋은 보고서예요. 제가 이 보고서의 내용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와 달리 스테이블 코인의 위상이 진짜 많이 변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보고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국채 발행과 수요 전략의 중추 역할을 하는 그런 미국 재무부 차입 자문위원회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국채 수요의 구조적인 변수로 분석했다는 것 자체 이것 자체가 저는 정말 놀라운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 보고서에는 스테이블 코인의 규모가 얼마나 되고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스테이블 코인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이게 이제 테더라는 회사고요. 이번에 상장할 서클이라는 회사는 여기 있습니다. 서클이라는 회사도 2023년에 상당히 좀 쪼그라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테더라는 회사도 2022년에 중국 부동산 때문에 망할 뻔했지만 결국은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2028년까지 현재의 0.2조 달러인 게 8배 상승해서 2조 달러까지 상승할 거다라는 전망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근거가 중요하잖아요. 그 근거는 즉각적인 결제가 가능하고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통화와 자산이 처리가 가능하다. 심지어 프로그래머블 결제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조건이 만들어지면 그냥 결제해버려. 내가 그냥 따로 신경 안 써도 되게. 그런 식으로도 결제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니까 기존의 결제 시스템에 비하면 훨씬 더 우월한 결제라는 걸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거죠. 마감 시간 이런 것도 없다는 겁니다. 기존의 결제 시스템보다 훨씬 우월하기 때문에 이 시장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2조 달러나 되니까 엄청 커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진 않아요. 기존에 있는 이 리얼월드에서 거래가 되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요. 하루만 해도 100조 달러가 움직입니다.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 2조 달러 아직 이제 꼬맹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무슨 달러 패권이 위협되고 이건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 패권은 서서히 이게 줄어들 수 있는데 이게 커지면 나중에 엄청 먹을 게 많다라는 생각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에 관심을 갖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국채 수요가 된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그럼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체 T빌 시장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커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 구체적인 숫자로는 9천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테더라는 회사, 서클이라는 회사가 각각 어떤 것들을 얼마나 들고 있는지도 정리를 해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나중에 커지면요. 지금은 괜찮지만 미국의 은행들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은행들도요.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커런시에 대해서 진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은행들도 진짜 준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면 정말 많은 기업과 기관들이 운용사, 은행 할 것 없이 다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치열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JP 모건에서도 그렇고 시티에서도 그렇고 기존의 이제 서비스들을 디지털 자산화로 가속화해서 전환시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커질 거다라는 이야기는 알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어디에 쓸모 있냐라는 이야기인 건데 굉장히 중요한 힌트는 2022년에 연준에서 나왔던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브렉스루 이노베이션인데 미래의 결제 시스템의 브렉스루 이노베이션이란 이 표현이 나왔거든요. 이게 결국은 미국은 알고 있었던 거죠. 와, 이거 나중에 결제 시스템에서 혁신이 될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결제 시스템이 혁신이 된다? 대박인 거죠. 이걸 한다고? 근데 왜 태도 가고 있었어? 아, 근데 우리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야망들이 3년에 걸쳐서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고 그 결과물인 서클이 이번에 상장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그림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금융의 관점에서 중국은 지금 기존의 현금에서 페이먼트로 카드라는 중간 단계 없이 그냥 바로 점프업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에 다녀오신 분들은 현금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거지에게 적선을 할 때도 페이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만큼 중국은 굉장히 빠른 금융의 혁신을 이뤄가고 있는데 여기서 미국은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한판 뒤집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혼자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비자도 그렇고요. 마스터카드도 그렇고요. 이미 수많은 사례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는 얼마 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는 그냥 은행이고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 예금이야. 뭐 복잡하게 생각해. 간단하게 생각하라니까. 이런 이야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통화 주권이 상실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님의 보고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의 통화 정책을 수입하게 될 거다. 어떤 나라들이? 개도국들이. 왜냐하면 그 나라들 결국에는 힘들어가지고 그냥 달러 쓰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게 될 걸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이 얘기는 사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한테는 엄청난 위험인 겁니다. 우리나라의 원화 주권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먼 미래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아이고 미국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원화 통화 주권 가져가세요. 이렇게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 과정에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치열하게 고민해보고 준비해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미국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왜 이런 책을 소개하면서 통화 주권이 우리한테 넘어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냐면요. 터키를 포함해서 많은 개도국들이 이미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터키 같은 나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자국 통화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프리미엄에 거래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아마도 통화 주권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또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나라보다 얘네들이 먼저 망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망하기 전에 우리는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도 주권을 침해받을 것 같은데 우리는 뭘 해야 되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99%니까 우리도 뭐라도 좀 해볼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못하지만 안 할 이유가 뭐냐?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요 역시 마찬가지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님이 올해 2월 달에 쓰셨던 보고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핵심 아이디어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스테이블 코인이 성장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명확한 사용 사례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결제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열어주고 제도화를 하면서 차근차근 사용처가 늘어나야 된다. 그래서 쓸모가 있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넘어야 될 가장 큰 산이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쓸모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제도를 바꿔서든 뭐 하든 쓸모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한 가지 그래도 희망적인 거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말고는 아직은 아무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하는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직 많이 늦진 않았다는 거예요. 리얼 월드에서 원화의 가치 없어요. 지금 우리가 잃을 건 없다는 거예요. 미국은 이거 다 잃을 건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데도 이거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잃을 게 없어요. 근데 왜 안 하는 거죠? 해볼만 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해볼만 하다는 것과 실제로 잘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치열한 고민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 사업하는 사람들이 돈 벌어야 된다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 해서 돈 벌어야 이게 커지지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데 누가 하냐는 겁니다. 이거는 공익적으로 무슨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한 게 아니라 크리스토퍼 윌레 이사가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강조하면서 미국은 이 방향대로 간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 우리 빨리 따라가는 거 잘하잖아요. 라는 이야기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명확한 사례에 대해서, 명확한 성공 사례에 대해서도까지 다 정리를 했으니까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은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큰 시장이고 큰 변화고 역사적인 사건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그냥 피상적으로만 아시지 마시고 진짜 제대로 공부를 해보고 고민해보는 것이 우리나라의 미래에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 어펜딕스로 포함해놨으니까 어펜딕스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보시면 공부가 많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썼던 60페이지짜리 스테이블 코인 보고서를 자세하게 소개해드렸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말씀해주시면 저도 또 다시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겠다라는 약속을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